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등 부동산 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침체 연착륙 방안을 지금 또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가 무려 50% 적용될 그런 전망인데요. 또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쌀쌀한 주택시장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따뜻한 바람이 불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규제 완화 대책 등 이런 이제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 생방송을 통해서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가치 높은 투자처로도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갈 곳은 서초구입니다. 서초동에서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호재거리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고민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 먼저 빠르게 이분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계좌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다시 돌아온 부메랑 전문가이십니다. 우리시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에 이제 훈풍이 조금 돌까요? 어제 지금 비상경제 대책회의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가 잡혀서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규제 지역 해제라든가 아니면 15억 이상 되는 또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자금이 돌면서 활력이 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사항들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시행이 될지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전략은 어떻게 필요한지 또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같이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우리 소장님과 함께 고민 해결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소장님과 함께 고민들 풀어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전화,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풀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간편하게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결된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전화 연결됐고요.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3차 오피스텔 45평에 거주 중인데요. 예. 옆에 이제 스타필드도 있고 3호선 삼성역이 있어서 거주하기엔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걸 매도하고 단지형 아파트로 갈아탈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있는 지역은 따로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곳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소장님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얘기 반갑습니다. 들었고요. 네, 네, 네. 고양시에 있는 삼성동에는 이편한 세상 오피스텔, 이게 아파텔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유하고 계시고요. 45평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뭐 2019년도에 중공된 물건이니까 뭐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고요. 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한 뭐 삼성 2차부터 3차까지 이제 뭐 대단지입니다.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텔 형태로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주변이 스타필드라든가 그 주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조금씩 더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지역 자체에서 움직이기에는 뭐 더없이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만 봤을 때 이 물건이 향후에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또 현재 이 편한 세상이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이기 때문에 구입하셨을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청약이라든가 대출 조건이 조금 다른 주택보다도 좀 덜 좀 규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도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조금 부분이 뭐 부담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구입하기 위한 청약 대출 조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텔에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얘를 팔았을 때 이건 어차피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언제 양도할 때요. 양도할 때는 실제적으로 종부세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양도세 이런 것들도 이제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추가적인 주택이 또 있다면 더욱더 중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텔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파텔 같은 경우가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시설로 별도로 현재 상업지나 아니면 삼종 이런 뭐 준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 양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구 실제로 이거를 내가 임대사업자 돼 가지고 이거를 임대를 놓고 계속 이제 임대만 또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운영을 했다면 주택세 포함이 안 되겠지만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죠.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45평형인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실제로 아파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단점은 전용률입니다. 전용률이 55%밖에 안 될 거예요. 한 60%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실거주 면적은 한 25평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 지분도 그에 따라서 좀 많이 축소가 된 편이고요. 기존의 아파트는 45평이라 한다면은 대지 지분이 꽤 넓은 물론 단지마다 특성이 있고 단지마다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전용률이 낮으면서 대지 지분도 작을 겁니다. 거기에 업무 시설도 실제로 근린 생활 시설도 한 3층까지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주 편의성은 상당히 좋죠. 일반 뭐 아파트와 그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 2개, 방 3개, 화장실 2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을 수 있지만 향후에 대팔 때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차라리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역 주변으로 봤을 때 호재거리가 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창릉동 일대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 있고요. 거기 현재 신분당선이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1단계가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고 2단계 용산부터 해서 이제 은평구를 지나 삼성역까지 도달을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사전 청약이 1차, 2차, 뭐 거의 3차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 있다.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또 대곡역 주변으로 또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펼쳐질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으로만 봤을 때 물건을 빨리 아파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대지 지분이 넓고 정말로 나중에 대파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 전용률과 낮은 대지 지분
뭐 이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사기는 쉽지만 되팔기가 어렵고 내 원하는 가격, 특히 이제 그 주변의 가격 그 형성들을 봤을 때는 현재 그 주변으로 봐서 고양 삼성지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창릉지구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봤을 때는 정말로 대단지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단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생활 환경은 굉장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그게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는 시기들이 대부분 다 5년, 6년 후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편한 세상을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처분을 하셔서 청약통장을 이용하셔서 실제 청약통장은 이 편 세상을 분양받으실 때 크게 사용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창릉동에 있는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생활 편의시설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택성 노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눈에 보이는 시기들이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호선뿐만 아니라 지택선 노선 그 주변에 있는 삼성지구라든가 고양 창릉지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 나쁜 지역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고양시 주변이 대부분 다 산과 뭐 현재 농지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지역인데 많이 이제 대단지 도시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아타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갈아타는 그런 타이밍 이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타이밍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함께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앞선 전화처럼 고민 또 풀고 싶으시다면 생방송 중에 저희가 도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들어와 있는 문자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끝번호 지금 158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경북 경주시 원화로 300번지 3층 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경북 경주입니다.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하시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소장님? 네, 이건 뭐 지도로 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도시 쪽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 특히 이제 소도시 지역에 있는 상가들, 보통 3층 미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상가들의 수익률, 물론 매매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언제쯤 또 매입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각 층마다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또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보유 중인 상태에서 향후의 전망을 계산하신다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이 생활 반경이 또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그 주변에 활성화되지 않는 한 상가 자체 가격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현재 고정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이용했던 상인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가격 경쟁력도 크게 뭐 좋은 지역도 아니다. 물론 이 상가 자체를 실제로 3층 상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1, 20만 원씩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망이 어떻다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 주변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렇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생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망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임대료가 과연 실제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나올 수 있을지, 초기에 매입 자금이 얼마가 돼서 현재 수익률만 따지고 또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자를 탕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내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은 손을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요. 뭔가 깨끗하게 정비를 한 상태에서 새롭게 임차인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시간이 흘렀으니까 임대료 더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읍면 단위에 있는 이런 지방 도시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을 들이기가 어려운 거고요. 돈을 들였다 한들 실제로 뭔가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급부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은 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망을 보기보다는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게 없다면 전망보다는 꾸준하게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공실이 없는 임대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실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고요. 매도할 때도 실제적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토지 가격도 상승하고 주변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건물의 어떤 가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을 하시고, 크게 기대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꾸준한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그냥 이 물건을 정리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시면서 전망을 바라보기보다는 꾸준하게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익 목적인지 아니면 이제 임대 수익을 위한 목적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볼게요. 끝번호 545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의 5층 건물에 9세대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층에 살면서 세를 주고 있는데 옥상에 조립식 주택처럼 쉼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미리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법적인 요건이 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좀 개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4, 5층 정도가 이제 베란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현재 1조 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를 받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란다나 테라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를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죠. 현재 실제로 지붕을 씌우고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이걸 현재 매년 뭐 과징금을 부과되는 거 한 5번 정도만 내면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향후에 계속 현재 과징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원상복귀하기 전까지는 계속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증축으로 해서 실제로 조립식 주택처럼 만든다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고요. 쉼터 공간을 만든다, 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한 2m 이내에 차양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는 차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현재 그 테이블이라든가 몇 개 놓고 외부 공간에 노출된 상태에서 쉼터 공간 만드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외벽을 만든다거나 현재 실제로 그 공간을 밀폐된 공간으로 만드시는 거는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한 큰 법령 사항의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또 등재가 되게 되면 임대 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지방 법령에 따라서 한번 이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자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톡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문자 그냥 보내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연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상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값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떨어지는 지역만 떨어지고 있죠.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던 지방 도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외곽 도시들, 변두리 지역들까지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 지역의 공통점을 분석을 하고,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또 현재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뭐 사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또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번 현재 대면 상담 또 문자 상담 1대1 상담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1대1 상담은 이야기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역시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이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번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엄선해서 준비해온 투자처 보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양지역 초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불과 5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철역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과 3호선 더블역세권이고요. GTX까지 이제 가사이기 때문에 트리플이 된다. 1층상가 테라스가 별도로 있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6평 정도 된다. 이 주변 시세가 상업지역이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세가 11억 5천부터 1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초역세권에 교통망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양지역세권이 굉장히 더 커진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개발허지 많고요. 상업지역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현재 개통이 돼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고요. GTX 신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어제 또 얘기 나왔죠. 서울시에서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아래쪽에 서초모 RNC 단지라든가 대치동부터 재건축 단지, 주변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역에 딱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이렇게 상당히 우수하다. 강남역 신분당 양재역부터 GTX역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이제는 향후에는 거기에는 이제 재건축 단지들도 있습니다. 무지개, 신동아, 우성 이렇게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신동아만 남았습니다. 롯데, 삼성부터 강남대로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또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는 업무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연결된 지역에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권역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특히 이제 이런 상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지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서초구청 복합사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부분이 개발과 연결된 호재거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양재IC 같은 경우도 현재 100만 평 정도 규모의 현재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현재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15,000개, 뭐 기대 유발 효과가 2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기대가 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신호선 삼성역부터 양재역까지 연결된 확정 노선이죠. 이거는 이제 개발 특히 이제 착공 준공전 특히 이제 그 어떤 기대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상당히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같이 또 연결돼 있습니다. 서초역과 강남역이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월세가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오피스텔도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번은 역삼역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현재 2호선 역삼역부터 2호선 또 신분당선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오피스텔입니다.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원룸과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재 전체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미래가치 높은 수익률의 노후 생활이라든가 토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상업지에 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자리하고 있는 삼성동, 거기에 역삼역과 강남역, 롯데타운이라든가 강남대로 주변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되면서 그 주변에 또 유동인구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철역 봤을 때는 그만큼 이 전철역과 역간 거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테헤란로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젊은 2030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젊은 직장 여성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깨끗한 주차 시설부터 해서 깨끗한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실내 구조까지 따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현재 등락을 거듭하지만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계속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강남 역삼 선릉부터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가 가장 중심권역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가 가장 커지면서 주변에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 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당연히 더욱더 활성화되고 토지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센터필드 같은 경우도 현재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이 이미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송파 탄천부터 해서 한강 정비권역, 지상구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면서 현대자동차가 또 이 주변에 또 인구들을 많이 또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할 필요 있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영동들의 통합 개발, 그래서 현재 지하 상권 활성화
상하라든가 현재 GTX 노선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KTX, SRT,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굉장한 인구죠.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상 부지까지 이 주변이 대부분 다 업무지구인데 업무지구의 기본의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 상승을 통한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전세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정도 됩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초유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텔 정보까지 여러분에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있고 투자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또 따져보고 계시는 그런 시점일 텐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지역들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임장활동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1대1로도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는 번호, 문자 다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과거 노후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준비가 탄탄히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구로구 구로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학군의 중심지 양천구 목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지역 잠시 뒤에 하나하나씩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구로부터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해 있는 2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이슈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세는 4억 9,8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구로구가 노후가 많이 됐죠. 구로구라 그러면 거기가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직장인들이 많고 또 산업단지로서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벨리라든가 산업단지에만 봐도 거의 인구는 하루에 출퇴근하는 그 직장인들만 해도 거의 한 16만 인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중공업 지역에 또 직장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또 수혜는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로구에 지금 재개발로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지금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투룸으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 59점이고 대지 면적이 25.92여서 대지 면적도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거가 지금 거의가 한 120평이 넘는 그런 부분에다가 6층까지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지분도 많아서
또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4억 9,800에서 4억 9,900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8천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로동의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재개발이죠. 첫 번째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로 가는데 구로구역에서 지금 한 4분 정도에 있는데 지금 거의가 거져서 선이 거지고 해서 85% 정도의 지금 현재 동의율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벨리에 직장인들이 거의 한 16만 인구가 돼서 수요도 있고 또 여의도라든가 업무타운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목동이 논스톱으로 가면 8분이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8분이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입출을 하는데도 좋다.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구로동에는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역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기지창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로동에도 새롭게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주변에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새롭게 신도시급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지 분석을 봤었을 때 이렇게 딱 그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구로역이 1호선입니다. 1호선에 지금 현재 역사에서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여기에 NC백화점이 있습니다. NC백화점 주변으로 놓고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개발이 선정이 돼서 모든 부분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구로동에는 우리가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진입을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 고속도로에 굉장히 진입이 빠르고 강남에도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또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거의 한 강남에도 25분이면 달 수 있게끔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기가 13,996평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서 400명 정도뿐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앞으로 들어오면 거의 한 1,200세대, 일반 분양이 한 1,600세대도 그대로 가고 상가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과 우리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노후도가 82%에 지금 현재 교보에서 지금 거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월 달과 8월 달에 주민 설명회 개최가 끝나서 아마도 내년 정도면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울 평균에 지금 현재 비례율이 198%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노후도도 이렇게 82%가 되기 때문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개발입니다. 우리가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역세권 개발에 이렇게 소유주나 지금 현재 구로 역세권 개발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개발 주민 설명회를 2번이나 거쳐서 했다라고 그랬듯이 굉장히 동의율에 지금 현재 추진이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약도 모두 다 끝난 지금 현재 현대에서 힐스테이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국 우리가 매매가격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가 매매가가 지금 현재 먼저와 현재 가로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올랐습니다. 3억 9,800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이 4억 8천까지 올랐고 지금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시죠? 지구 지정이 된다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일가구 들어가 사는 괜찮지만 투자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정 가격일 때 4억일 때 우리가 분담금 25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1억 7천 정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급이 25평 정도는 2억 정도를 오히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골든 같은 지금 완전 숨어있는 재개발의 물건이라고 볼 정도의 그렇고요. 이렇게 환급이 지금 현재 분담금과 환급이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조합원이 400명 정도뿐이 안 되고 이렇게 1,600 일반 분양이 1,600세대가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재개발이 있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개발 호재라고 보면 여기가 구로역의 기지창이죠. 기지창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벨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3개 1차, 2차, 3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 거의 16만이지만 지벨리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우러져 있고 이 근처에도 지금 현재 구로역 근처도 지금 현재 거의 쌍용 자동차의 차량 기지가 새롭게 여기도 지식산업센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구로역 전체가 새롭게 변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구로역에서 지금 이렇게 펜스가 져서서 가지고 있듯이 이 구로역에 이렇게 준주거지라든가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상지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재개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로역에는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 2025년도면 지금 현재 여의도까지 가죠. 하지만 이렇게 중공업 지대에 중공업 지역에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현재 구로역입니다만 같이 어우러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의 지금 현재 GTX B 노선이 지금 신도림역에 지금 현재 같이 신안선과 신도림역의 B 노선이 어우러지고 있고, 또 옆에는 이렇게 앞으로의 그 공군부지라든가 공군의 부지라든가 우시장이라든가 신독산역이라든가 대한전선이라든가 916 주변이라든가 여기에 또 신도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새롭게 변하는 그런 그 개발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구로역에도 구로지지창 차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그래도 50층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린 스마트 밸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역세권에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구로지지창에 대한 차량 업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3천 가구가 들어가고 여기도 한 1,500세대, 1,600세대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보면 어우러서 새로운 변신하는 그런 구로동의 재개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보면 이게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말씀하셨듯이 이 가격에 지금 내가 아파트 25평, 34평을 그야말로 분담금 없이 받아오고 분담금이 없이 받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지금 현재 가격 자체에서도 조금 이렇게 차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를 3억 2천 놓으면 투자 금액은 한 1억 8천 정도면 되시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호재거리 누려보실 수 있는 구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최영애 대표님과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02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규제 해제로 지금 투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규제 완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던데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이라도 투자를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어저께 이제 대통령의 지금 현재 같이 모시고 우리가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죠. 투기 지역에도 지금 내년부터는 LTV가 50%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엄청난 호재를 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출을 굉장히 막혀서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중도금 대출이었을 때는 우리가 9억에서 12억으로 갔고, 또 대출을 할 때 무주택이나 1주택이었대 투기 지역에도 15억까지도 대출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조금 그동안에 좀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히려 지금 내년부터 된다라고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더 가격이라든가 이런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하향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저 같으면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어차피 현금 가지고서 투자할 거니까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계획들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70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금리가 높아서 투자하기에 좀 주저하게 됩니다. 전망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피스텔에 대한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피스텔은 또 우리가 보면 사실은 월세로 이제 월세 얼마를 받아서 생활에 이제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또 내지는 이제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죠. 세대 같은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가구, 2가구, 3가구에 따르는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차등이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4.5%가 됩니다. 하나를 갖든 두 개를 갖든 세 개를 갖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거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역세권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면 좋거든요. 역세권은 왜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한 건 직장인들이고 또 내지는 빠르게 우리가 그 교통편이 좋은 쪽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오피스텔도 지금은 가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멈춰 있고 또 오피스텔 분양하는 데 보면 많이 다운이 됐고 오피스텔도 옵션 같은 거가 그야말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옵션으로 다 넣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출도 되고 또 이렇게 시장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금리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거의 5%대가 넘었습니다. 6%대까지 가고 6%대까지 갔지만 내년 경기에서 조금 더 수그러진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에 자금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적은 가격으로 분양이 될 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서 저는 지금 투자가 오히려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은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빠르게 이제는 다음 지역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양천구 모동입니다. 양천구라고 하면 우리가 학군을 제일로 우선으로 손꼽을 수가 있겠죠. 목동 하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이곳에서 많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동역 5호선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7분. 신목동역에서 지금 현재 같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신시가지 아파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룸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세가 보면 아파트가 거의 한 20억 정도 가고 조금 노후되어 있는 거는 한 10억 정도 갑니다. 25평 정도 되는 게. 하지만 여기 3룸인데 70제곱미터죠. 71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시세가 너무도 싸요. 이렇게 가격이 15억 이상 가고 있지만 여기는 거의 5억도 안 되는 4억 6,900에서 4억 7,900. 하지만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목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 좋다라고 하고 학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서초동 강남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목동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노원구 중계동을 얘기할 만큼 서울대학을 상당히 많이 간다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겠고요. 가족 단위로 우리가 거주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숲세권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형성이 돼서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옆에는 여의도, 마곡단지, 지벨리, 직접 여의도 이런 부분들로 직접 갈 수 있어서 입지 조건은 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신시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빌라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편을 말씀드리면 강변북로라든가 버스간선도로를 타고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전철을 탄다라고 하면 5호선과 지금 현재 5호선을 타고서 움직일 수 있는 목동역에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학군단지라고 그랬듯이 이렇게 학교 옆에 지금 4단지, 목동 4단지에 있는 거 목동 4동이거든요. 여기는 영도초등학교를 갑니다. 목동에서도 영도초등학교라면 좀 알아주지요. 영도초등학교를 갔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목동에서 1동에서 5동까지 가고 또 신동동에서 1, 2, 6, 7동을 갑니다. 또 중학교는 그렇게 배정이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서구, 양천구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직장인을 다닌다고 하면 목동에는 굉장히 교통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암 DNC라든가 홍대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마곡, 김포 거의 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배우가 47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배우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35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발표가 났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을 점검을 했는데 그야말로 6단지만 통과를 했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서 이 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2만 4천 세대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목동 단지만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동 신정 사거리에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이기 때문에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호재라고 놓고 봤었을 때 지금 5호선 목동역입니다만 앞으로는 경전철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경전철은 어디든지 우리가 환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북 횡단선이 목동역에서 갑니다. 5호선 역에 같이 어우러서 가기 때문에 두 개 노선이 갈 수 있고 목동을 타면 평창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11개의 지금 현재 정거장이 있는데 이 중에 17개가 환승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지금 좋은 노선이라고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현재 부천에서부터 지금 가는 부분이 홍대까지 갑니다. 동서남북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교통편을 보면 동서남북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양천구에서 같이 가는 신월동에서 강서구청까지 넘어가는 경전철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만큼 지금 그 양천의 목동지구는 우리가 학군으로 가지만 거의 지금 가격론에서 놓고 보면 주변에 너무도 많은 그 옆에 지금 현재 남부 지금 현재 지청이 있죠. 남부 지청에 바로 있고 신월동 쪽에는 지금 현재 그 로데오 거리라고도 있습니다. 이 로데오 거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노후도가 있지만 신정동이라든가 또 하곡동이라든가 등천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개발로서 움직여지고 있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강서라는 그런 지역은 강서는 많이도 올랐지만 많이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목동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래도 최저로 0.3%에 떨어진 데가 양천구뿐이 없더라고요. 목동에 그만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곳은 안정된 생활들로 안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인천에서 하곡동이죠. 하곡동에서 가양까지 가는 DMC에 서울에서 2호선 지금 청라지구까지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동 지금 현재 부천시청에서 목동선을 해서 반포까지 가는 이렇게 우리가 연장선을 가는 경전철이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신 것만큼 앞으로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전철에 대한 재개발이고 건물이 굉장히 목동에서도 아주 고급 빌라로 지금 현재 다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 초에 11월 초에 준공이 납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1대1로 되고요. 1대1입니다. 우리가 요새 빌라 다세대는 거의 1대1 주차장이 별로 없거든요. 1대1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건물의 테라스가 이 테라스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게끔 멋스럽게 지금 지었다라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미색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요거는 이미지입니다만 거의 이렇게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곳에 싱크대도 좀 틀립니다. 요즘에 신식으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등에서부터 벽면에서부터 바닥까지 되고 양문형 냉장고 또 내지는 여기에 지금 이제 오븐기까지 세탁기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스러운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놓고 보는데 이렇게 신축에 2022년도에 지금 이게 준공이 되면서 이 5억 미만의 3룸짜리 거의 한 22평, 23평짜리가 있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유는 토지를 3년 전에 매입을 해놨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전세 지금 현재 4억 1,900에 4억 2,900이면 이 목동에 내 집 3룸짜리 하나 갔는데 거의 5천만 원이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이제 교통 개발까지 호재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목동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딱 느껴지시지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역시나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우리 최용희 대표님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더 깊숙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춘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릴 테니까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는 1대1 상담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앞서서도 1대1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 예약 필요하시다면 이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오네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